안녕하세요. 1번 미국 주식입니다. 어제 장 보시겠습니다. 다우는 0.25% 상승하였고 나스닥은 0.06% 하락하였습니다. S&P 500은 0.16% 상승하면서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러셀 2000은 0.45% 하락하였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승한 종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약간 반등했고요. 아마존, 애플, 그리고 마서가 약간 반등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식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약간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서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노려야 될 타이밍이지 지금 당장 들어가자 이런 마인드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박춘호님, 주선님, 강유정님, 경혜연님, 홍프레즈님, 에디리님, 마이눔님, 아이해브님, 데이비드 킴님, 세나주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공지는 내일 저녁 1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휴장으로 쉬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는 ADP 고용 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122K 뭐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우려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1K로 214K보다 이렇게 낮아지면서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혼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요일 저녁 10시 반에 있을 민간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그래서 non-farm 페이롤이 얼마만큼 변화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예측이 130K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더 줄어든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측대로 뭐 나오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이러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보다는 고용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지,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계속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아무래도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보도 32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속 공포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시장 모멘텀도 극심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강도도 좋지 않고 주식의 폭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게 풋콜 및 옵션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올라오긴 왔습니다.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맞고 올라가서 이렇게 튀어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려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지점,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반등을 맞고 떨어진 이 지점이 그래도 매수의 찬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포착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 또한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양자가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안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좀 편안하게 갈 때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떨어지면서 좀 갈 때쯤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보시면 이렇게 쭉 시장 변동성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빠지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빠져서 안정성을 찾아갈 때쯤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아이온큐를 보시겠습니다. 39%가량 하락을 하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고요. 지금 폐장 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불대, 26불대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또 여기서 엄청 수익을 거두시고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서 수익을 잡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이온큐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6불 때부터 지금 올라온 거에 거의 절반가량을 빠졌다가 30.76불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와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5불 15센트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 대세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젠슨왕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떨굽이 있었다. 이거는 좀 억가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발
분할 매수세가 있을 것 같고,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은 좀 더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뭐 양자를 모아가실 분들, 아이온큐를 모아가실 분들은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는 건 괜찮겠지만 지금 당장 몰빵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조금씩 접근하는 방법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듯 했지만 이렇게 큰 음봉을 그리면서 나스닥과 함께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은 이제는 91K까지 근처에 도달하는지 항상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온다면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만약에 91K가 넘어서 88K 정도, 87K까지 온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잡아놔야 되지,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K 정도 근처에 온다 그러면 한번 포지션 잡아보고, 87K가 온다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손절하겠다 생각하시면 비트코인 잡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어제 말씀드렸던 3218 정도까지 오면 여기가 박스권이다, 여기가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맞고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구간은 3005 정도, 여기까지 3105 정도까지 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300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여기서부터는 손절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만 손해를 크게 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저는 뭐 꾸준히 모아가는 건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비중 있게 들어가실 때는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백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큰 음봉을 만들고 그 밑에 다시 음봉 하나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멈춰줄 것인지 더 떨어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지점인 2874 여기까지를 지켜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켜주고 올라가 준다면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874가 반등의 자리가 되는지 아니면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도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왔고 이제 헤드앤숄더 모습이 약간씩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인 5830을 지켜준다면 그래도 이런 모습에서 상승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830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지, 그래서 반등 나온다면 여기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아직은 이 하락 채널을 약간 조정의 채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상승 채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힘이 없어 보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우존스도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도 42,300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일단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지만 전체적인 지수, 다른 지수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약간 선행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약간 나스닥도 S&P도 500도 약간 불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선행적으로 먼저 올라가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SCHD 투자하신 분들 보시면 이럴 때 들어가셨고 이럴 때 들어가셨다면 지금은 26불 88센트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약간 뭐 반등이 나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어느 정도 정확한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태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땐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양봉이 터졌을 때 조금 그래도 들어가는 게 낫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확인하고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QQ는 일단 515불 어느 정도 여기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하락, 조정의 채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503불 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503불 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QQ도 보시겠습니다. TQQ도 지금 80불대를 약간 좀 지켜주고 있고요.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는 77불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더 떨어지면 75불 기억해 두셨다가 이럴 때 반등이 나오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 일단은 TQQ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조정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 채널을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서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77불, 75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항상 갖고 가야 된다라고 이럴 때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적으로는 크게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40불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 하면 좀 찍어내리고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반등 나온다 이렇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130불 정도까지 좀 열어놓으시되 여기서 반등 나오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는 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 이렇게 양봉 나오는 구간들 있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음봉보다는 양봉이 좀 출현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스톡캐스틱도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빠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다시 올라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슬 보시겠습니다. 속슬은 지금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니까 완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도 안 좋지만 지수 자체도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좀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면 어느 정도 좀 지수가 빠지네, 전체적으로 빠지네, 엔비디아 빠지네, 그러면 속슬도 함께 여러분들이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속술도 익절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0불 때 이렇게 사신 분들, 그리고 28불 때 사신 분들은 이럴 때 익절을 한 번씩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시더라도 들어가셨다가 다시 한 번 더 36불, 40불 때 오면 일단은 좀 정리하시고 어느 정도 변동을 계속 이 파도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스위칭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USD를 보시겠습니다. USD 같은 경우도 뭐 이제 72불을 넘어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듯 했지만 지금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하락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하락을 보고 USD도 함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3불 정도 이 정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할 수가 없었고요.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구간 보고 다시 한 번 더 재시집을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나서 한 번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봉 보고 일단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양봉 분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지, 여기서 무조건 계속 분할 매수 하신다고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음봉이 출현하고 또 음봉이 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차트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는 뭐 이제 저점에서 많이 모았기 때문에 현재는 좀 지켜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위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모아가실 분들은 테슬라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승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380불 대, 그 다음에 360불. 일단은 380불에서 터치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반등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구간 360불까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올렸을 때 여기가 360이죠. 그래서 360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남들을 거의 대부분 360에 거의 대부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안 올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60불 때는 테슬라 본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TSLA도 보시겠습니다. TSLA 같은 경우는 23.51불, 여기가 이제 전 고점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테슬라를 기준으로 360불까지 온다면 TSLA도 정말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 되지 않겠냐, 이때부터는 분할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찬스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반등시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많은 이슈들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투자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를 82.84불에 익절하였고 속스를 익절하였고 TSMX 익절하였고 USD 다 익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2배,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를 어느 정도 지금 해야 되는 시기다.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뷰보다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 현금 확보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 때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홈 버튼 누르시고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메가커피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드리고 있고요. 스타벅스 커피를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금방 보셨던 텔레그램 링크를 드리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탑시크릿 방 같은 경우는 카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 그리고 단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매도 그리고 차트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매수 매도 하시는데 쉬운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이 커뮤니티 누르시면 탑시크릿 멤버는 1월 카톡방 텔레그램 링크가 이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나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멤버십 들어오신 분들은 1월 텔레그램 링크가 이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시면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